내생 질산성 질소 호흡 반응이 있습니다. 앞에서 탈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이 산화되는 반응이라고 했는데 포도당이나 메탄올과 같은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세포의 내생호흡에 의해 탈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유기물 공급 없이 세포의 자기분해와 함께 질산성 질소의 환원이 일어나는 경우를 내생 질산성 질소 호흡 또는 엔도지니어스 나이트레이트 레스피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응식은 반쪽 반응식에서 2번과 4번을 결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2번은 세포 생성 반응, 4번은 질산성 질소의 전자 수용체 반응입니다. 아래 식은 처음 배웠던 내생 호흡 반응, 즉 자산화 반응입니다. 세포가 스스로 산화되는 반응인데 마치 에어로빅을 하듯이 살을 빼기 위해서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몸에 붙어있는 세포가 호흡으로 산화되면서 이 세포가 줄어드는, 즉 스스로 산화하는 반응식입니다. 세포가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반응을 자산화 반응 또는 내생호흡 반응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생 질산소 질소 호흡은 이 반응식에서 산소 대신 질산성 질소가 사용되는 반응입니다. 환경으로 말하면 유기물, 즉 먹이도 없고 질산성 질소만 있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자기 세포를 산화시켜 가면서 생존해가는 반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도 감소하고 이 질산성 질소가 탈질되어 N2 가스로 제거되는 반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응도 탈질 반응이기 때문에 OH-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식이 됩니다. 이 반응식은 유기물을 산화시키면서 진행하는 반응에 비해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질산화 탈질 반응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질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모니아성 질소는 질산성 질소로 산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먼저 질산화가 되고 질산화가 된 다음 그 질소가 탈질이 되는 그러한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질산화의 영양인자로는 첫 번째 알칼리도와 pH가 있습니다. 질산화가 일어나면 물의 pH가 낮아지는데 이 반응에서 알칼리도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질산화는 독립영양세균인 질소나 미생물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질산화가 가능합니다. 온도는 질산화 미생물이 온도에 민감해서 온도가 낮으면 특히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산화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 반응입니다. 또 유기물과 질소의 비율도 중요한데 이 산소를 놓고 유기물 산화와 이 질소 산화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유기물과 질소의 비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SRT는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설계인자에서 말한 체류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으면 이 질산화 미생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질산화를 일으키는 나이트로조모나스 혹은 나이트로박터들은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SRT가 길어야만 충분히 증식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독성물질은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성물질이나 충격부와 유입은 질산화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질산성 질소가 만들어진 후 다시 이것이 탈질까지 가는 이 탈질의 영양인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산소 상태입니다. 영어로 아녹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산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산소인 O2는 없고 결합산소인 NO3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물속에 O2도 있고 NO3도 있고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 상태는 무산소 상태라고 말하지 않고 호기성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호기성 상태에서는 자산화 반응이든 유기물 산화 반응이든 간에 이 결합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산소를 사용하는 반응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탈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질이 되려면 자유산소는 없고 NO3만 존재하는 이 무산소 조건, 아녹식 스테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질소가 제거되려면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탈질 반응은 유기물의 산화 반응입니다. 따라서 유기물이 없으면 산화도 일어나지 않고 산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탈질 반응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탈질 속도가 다릅니다.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쉽게 분해되는 종류라면 탈질 속도도 그만큼 빠르고 난분해성 유기물, 즉 유기물이 쉽게 분해되지 않는 종류라면 그만큼 산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탈질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탈질 반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일반 종속 영양 미생물들은 조건만 주어지면 탈질 기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 호흡을 하는 일반 종속 영양 세균도 산소는 없고 질산성 질소만 있는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질산성 질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화 탈질 공정을 하수 처리장에 적용하는 예입니다. 하수가 유입되면 생물학적 하수 처리는 포기조, 침전조, 처리수 방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산소를 공급해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탱크입니다. 침전조에서 포기조로 슬러지 반송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표준 활성 슬러지법입니다. 질산화 탈질 공정은 여기에 탱크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데 이 탱크를 무산소조 안옥식 탱크라고 말을 합니다. 운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입 하수에 유기물도 존재하고 동시에 질소도 암모니아 형태로 존재합니다. 들어오는 하수는 이 무산소조 탱크를 지나 호기조에서 산화됩니다. 이 탱크에서 들어오는 유기물도 산화되고 들어오는 하수 중 암모니아성 질소도 질산성 질소로, 즉 NO3로 산화가 됩니다. 이 과정이 질산화 반응입니다. 즉 호기조에서 질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질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이 호기조에서 유출되는 혼합액을 앞쪽으로, 즉 무산소 탱크로 다시 되돌립니다. 반송을 합니다. 이 라인을 내부 반송이라고 말을 하는데 NO3가 많은 물을 앞쪽으로 돌려보내면 이 무산소조 탱크는 NO3가 풍부하므로 NO3가 많은 무산소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NO3는 풍부하고 슬러지, 즉 미생물이 공급되면서 하수 중에 유기물이 들어오니 이 탱크에서는 NO3의 탈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산소조 탱크는 별도로 포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미생물과 혼합액을 섞어주는 교반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산소조에서 활발하게 탈질이 일어나고 유기물의 산화나 질소의 산화는 호기조에서 일어나고 혼합액은 2차 침전지에서 고액 분리되어 처리수는 유출되고 슬러지는 반송, 또 과잉 생산된 잉여 슬러지는 폐기되는 이러한 공정이 질산화 탈질 공정입니다. 이를 공법으로 만든 것이 MLE 공법인데 Modified 루드작 에팅거, 사람 이름입니다. 두 사람의 혼합해서 고안을 해낸 방법이고 대표적인 하수 처리장에서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광주 하수 처리장엔 3개의 처리장이 있는데 가장 큰 처리장이 상무지구에 있는 제1하수 처리장입니다. 그 제1하수 처리장의 메인 하수 처리 공정이 이 MLE 공법입니다. 질소 제거를 MLE 공법으로 고도 처리하여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질산화 탈질 공정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먼저 유입 하수에 유기물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무산소조를 통과하고 바로 포기조에서 질산화되어 NO3로 산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O3는 펌프에 의해 내부 반송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아프 탱크, 즉 호기조보다 배에 위치한 무산소 탱크로 반송하게 됩니다. 이 무산소 탱크에서 하수 유기물, 그 다음 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반송 슬러지가 한 탱크에서 만나 교반을 하면 여기에서 탈질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생성된 질소 가스는 대기 중으로 다시 기포로
나가게 되는, 그럼으로써 질소 제거되는 이러한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